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요즘 시장 다니면서 이거 뭔가 이상한 데란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걸 안 다루지?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토어제 때문에 일부 지역의 수요가 쏠리면서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았어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작 중요한 부분들이 또 남아 있거든요. 오늘 그거를 좀 몇 개 모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시장 전망에 오히려 더 중요하실 겁니다.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지금 5년째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3월 달에 이제 토어제가 이제 다시 묶였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셉니다. 강남, 소초, 용산, 송파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니까 아파트 다죠 뭐. 그러면 뭐 예전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24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월 24일. 그 전에 뭐 거래가 쏠리고 또 금매가 떴다고 하고, 왜냐면 전세 낀 매물이나 아니면 또 특이한 거래 일부는 예민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좀 물건을 내놓고 또 그걸 또 받아주는 지역이 있고 약간 덜 받아주는 지역이 있고, 금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실거래가 기준 금매인 지역이 있고 호가 기준 금매인 지역이 있고 다양한데 거래가 참 많이 됐어요. 3월 달은 뭐 9천 건 이상, 1만 건 이상도 예상이 가능할 정도로 좀 활기가 있었는데 또 남아있는 날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이건 알겠고, 시장에 이제 수요가 있고 돈이 있고 살 사람 남아 있다. 또 시장에 수요를 눌러놨더니 사람들이 또 때가 되니까 들어오더라. 그리고 이벤트가 있으면 좀 쏠림 현상이 있더라. 그리고 대출을 풀어주면은 시장에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제 이론이 어느 정도 잘 들어맞더라.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토어제 묶었죠. 시장 안 잡히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걸로 묶는데요.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우리 꼭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롱, 비아냥거림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부에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마포나 성동구나 광진구나 이런 데까지 더 묶으실 거예요? 그럼 지난 정권이랑 다른 게 도대체 뭔데요? 그럼 지난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을 잡았나요? 못 잡았잖아요. 그럼 이번에 왜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럼 똑같이 해나가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와중에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난 정권에는 공급이 많았어요. 신규 공급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행사랑 시공사가 이렇게 맛이 가 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내수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전 현재 정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탄핵 이 얘기 말고요. 지금 현 정권이 경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실망이 많거든요.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댓글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배울게요. 근데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망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실망을 넘어서 그냥 기대도 안 해요, 이제. 자, 이번에 토어제 했죠. 토어제 전세 공급이 안 되잖아요. 토어제를 지정을 하면은. 그럼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매매예요, 전세예요? 전세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매매 시장 좀 잠깐 막겠다고 토어제를 또 묶었어요. 그 많은 아파트를. 그럼 거래량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이거예요. 거래량을 줄여서 시장을 잡겠다. 우리 시장 잡았어요. 잘했죠? 표 주세요. 이거잖아요. 글쎄요. 전세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매매 시장에 불이 옮겨 붙는다는 거를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정치적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현재 정권이 해나가는 방향은요. 지금 당장은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럴싸해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 없는 정책이에요. 규제로 시장을 잡아가겠다? 이게 안 먹힌다는 거는 근데 벌써 까먹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미 노무현 정권이랑 문재인 정권 때 증명이 됐던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대출을 막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대출을 막을 거면 이번에 막았어야죠. 이번에 토어제가 아니라 대출을 막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보셨죠? 대출을 안 막았어요. 왜냐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에 월별, 분기별 대출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얘기는 있어도 예전처럼 대출을 중간에 끊어먹진 않겠다라는 멘트를 했다는 거는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예요. 은행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들 눈치도 봐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안 풀 수는 없는데 이 와중에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을 잘 안 막는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대출이 지금 풀리는 방향인데 이러면 시장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출을 안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토호제 지역은 좀 과열됐던 부분이 좀 진정이 되겠죠. 돈이 들어오는 길이 또 막히니까. 하지만 그 인근 지역은 또 갈 때 되면 갑니다. 이번에 그리고 토호제 지역만 갔던 게 아니에요. 인근 지역까지 다 갔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분석을 해보셔야죠. 왜 토호제가 아닌 지역까지 이번에 가지? 아, 대출이 풀려서 그렇구나. 눌러있던 수요가 나오는 거구나.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많았구나. 이거는 전혀 분석이었고 토호제 풀었으니까 가? 토호제 다시 묶어. 이건 너무 단순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인데요. 전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전 이게 언론에서 안 다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안 다룹니다. 자, 3월 달에 토호제 다시 묶었잖아요. 3월 달에 중요했던 이벤트는 토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전혀 동의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3월 달에 제일 큰 이벤트는 뭐냐면 포레온 입주예요. 포레온 입주가 3월 달까지예요. 약간 남아있겠죠. 요새는 좀 더 오래 걸리거든요. 끝나는데. 왜냐면 집주인들이 체력이 예전보다 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버티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4월 달부터는 포레온 입주가 없는 영향권이에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데이터상 역전세가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역전세 있는 분들이 굉장히 급매나 급한 전세를 많이 놓으시는 편이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왠지 3월달 이후로 점점 더 인근의 역전세가 줄어들고 전세가 호가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전세가 부족해 보이거나 부족해지고 있거나 전세가 호가를 올렸는데 그게 계약이 되는 지역들. 하지만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상승은 비리비리하고 낮은 계약도 같이 나오는. 왜냐면 갱신권, 아니면 임대사업자, 아니면 체력이 약한 다주택자, 뭐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또 나올 수 있는 계약들이 있는데 그게 섞여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 신고가,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그대로 막 이런 게 혼용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건데 포레온 입주장에 사실 제일 박살이 났어야 되는 거는 서울 전세시장이에요. 경기권까지 마찬가지예요. 증거를 대자면 2018년도 12월 달에 헬리오시티 9,500세대가 입주하면서 인근 거의 수도권까지 시장이 6개월 동안 매매시장, 전세시장을 포함해서 박살이 났었습니다. 갑자기 경매시장에 사람이 안 들어왔고요. 거래가 안 됐고요. 그때 서울 한 달 평균 거래량 1,500건대였어요. 1,600, 1,500 이렇게 나왔었죠. 지금은 포레온 입주장에 3,000건이었죠. 그리고 지금 거래 한번 2월달, 3월달에 확 한번 올라왔고 자 4월달부터는 포레온 입주가 없습니다. 포레온 입주가 있을 때가 3,000건대. 자 토호제 다시 묶었죠. 그럼 이제 포레온 입주 끝났잖아요. 이걸 혼용해 봤을 때 지금 4월은 아직 안 왔습니다. 예측이 거의 어려운 구간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00건보다는 높고 요번에 6,000건보다는 좀 낮거나 비슷한 거. 그러면 3,000과 아니면 6,000 이거 두 개 지점을 찾아보시면은 뭐 한 4,500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게 한 4,500에서 5,500 이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지금 토호제가 끝난 다음에 인근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좀 눈치를 지금 보면서 한번 바짝 하면은 수요를 싹 썼으니까 좀 멈칫하거든요. 그 다음은 제가 지금 현장을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아직이고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좀 그래봤자 이대로 가면 4월 달에 4,000건, 4,500건 이상에서 6,000건 아래 이 사이가 되면은 가격 안 내려가요. 그리고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인식, 그리고 이제 대출이 나온다는 인식, 역전세가 줄어든다는 인식, 이런 거, 또 토호제 때문에 못 사는 지역에 대한 인식, 이런 게 겹쳐지다가 수급이 탁 하고 틀어지면은 확 몰리죠. 그땐 진짜 10,000건 넘어갈 거예요. 3월 달에 10,000건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10,000건 넘어가면은 그때 여쭤보는 거예요. 그땐 어떡할 거예요? 서울 다 토호제로 묶을 거예요? 그게 통할 것 같아요. 토호제 묶여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토호제 묶으면 전세시장 지옥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댓글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선동? 전세시장이 무슨 지옥이냐, 물건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주세요. 아직 안 왔다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언제 그랬어요 제가? 전세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지금 당장 전세시장이 큰 문제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지금 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전세 물건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에이,
시장에 정부가 한 지시 있는데 겨우 이거요, 여러분? 왜 그렇게들 착하세요? 왜 그렇게 순진해요? 겨우 이거요?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했는데요? 시장을 파괴했잖아요. 이 정도가 수급이 꼬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세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직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서울 일부 전세 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미친 시장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은 월세 시장도 조금 더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죠? 근데 월세도 지금, 월세는, 저도 지금 공부 중이에요. 왜냐면 월세 데이터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당연히 제가 능력이 더 뛰어나면 맞출 수 있었겠지만 서울의 월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유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이미 24년도 하반기에 깨졌어요. 그냥 뚫고 올라가. 그냥 뚫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예측을 못하겠다. 사람들이 전세를 너무 싫어하니까 월세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지금도 올라요.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요. 그러니까 전세보다 월세인 거예요, 지금. 정말로 사람들이 전세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출 조건이 안 좋잖아요. 월세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월세를 언제까지 제공해 줄 수 있냐고요. 근데 아직 남아 있어요. 저 그것까지 체크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많이 남은 지역은 전세가 못 가요. 데이터 다 확인했어요, 현장이랑. 근데 서울은 월세 매물도 쫄쫄쫄쫄, 전세 매물도 쫄쫄쫄쫄, 매매 물건은 엄청 쌓여있어요, 여러분. 매물은 9만 개 쌓여있습니다, 지금. 엄청 쌓여있어요. 근데 안 사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이미 만든 이 현실은 집 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집 사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사람들. 어떻게 갑자기 유동성이 퍽 돌아 사람들이 집을 사겠어요? 수요가 많은 곳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 아니고 오늘 3가지 놓치고 있던 부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토호재담에 또 어떻게 할 건지, 지난 정권 생각이 안 나는지, 요거 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포레온 입주가 이제 거의 종료 단계죠. 그럼 그 다음 시장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요거. 그리고 대출을 안 묶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제 요번에 어떻게 해석하실 건지. 왜냐면 앞으로 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요번에 대출을 왜 손을 안 댔는지. 왜냐면 23년, 24년도에 이 정도 올랐으면 대출을 항상 막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안 묶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제 전망은 전혀 바뀜이 없고 변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매매 가격이 바뀌어야만 바뀌었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조율해서 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이미 느끼고 있고요. 오늘도 보게 될 거고요. 어제도 봤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